다 받으셨나요? 네, 자리 지금 정해져 있어요. 상윤 친구 맞죠? 그 옆에 가운데 앉겠어요? 네, 저번 주까지 저희 코드.org로 몸을 풀어봤었고요. 간단하게 프로세싱이 어떤 툴인지 배우고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져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저번 시간 것까지? 프로세싱 설치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한 분이 벌써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이 교재를 예습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질문 없으시면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프로세싱 사이트 저번 시간에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앉아서 해야겠다. 보시면 뭐 레퍼런스에 이제 프로세싱이랑 관련된 모든 뭐 함수나 변수, 뭐 클래스에 관련된 그런 이제 참고 페이지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배우실 때는 이 레퍼런스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왼쪽에 보시는 레퍼런스 페이지. 실제로 가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세싱 사이트 가시면 이렇게 레퍼런스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싱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 변수, 함수, 뭐 나중에 이제 더 배우시면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이제 레퍼런스도 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 일립스라는 함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일립스를 누르면 그거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고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함수들은 processing.org 가서 보시면은 다 이제 용도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페이지를 많이 유용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스에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용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세싱이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세싱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드로잉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드로잉 툴인데 우리 전통적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붓을 가지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죠. 근데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글자로 치는 거죠. 명령어로 그래픽 카드 위에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그냥 간단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붓 대신 코드 쓰는 거고 종이 대신 그래픽 카드 위에 그린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컴퓨터 과학적인 그 배경식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쓰게 되는 이제 소위 컴퓨터 언어라 그러죠. 프로그래밍 언어.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언어랑 그래도 굉장히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언어랑 비슷한 게 아니라 되게 외계어 같죠. 외계어 같은데 그래도 그런 언어도 사실은 이제 그래도 사람이 쓰는 언어랑 유사하게 설계를 해서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이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논리를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바로 그냥 얘기를 하면 바로 컴퓨터가 그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어쨌든 얘는 기계니까 전기 신호밖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 신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0101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0101, 온, 오프, 이제 전기의 온, 오프 신호로 바꿔주는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컴파일러.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이제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어, 통역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싱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니까. 네. 픽셀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픽셀은 뭐냐면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네모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작은 네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는 화면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작은 네모들을 일컬어서 픽셀이라 그러는데 이 화면 안에 있는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제 고해상도의 그 모니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내가 원하는 점에다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점을 찍고 싶어요. 점을 찍어야 그걸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점을 찍기 위해서 정확한 이제 점의 위치를 컴퓨터한테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명시를 해주는 방법이 좌표라는 개념이에요. 좌표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에 이제 X좌표랑 Y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X좌표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요게 화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니터의 픽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아주 엄청 크게 확대를 한 지금 상태겠죠. 모니터의 픽셀을. 요 부분이 0,0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표에는 X좌표랑 Y좌표가 있다 그랬죠. 근데 X좌표는 뭐냐면 0,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갔는지를 의미하는 거고 요 Y좌표, 오른쪽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좌표는 0,0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몇 칸만큼 갔는지를 나타내주는 좌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의 픽셀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0,0으로부터 몇 칸 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 갔죠? 그래서 X좌표는 8이 되겠고요. 세로좌표는 여기로부터 아래로 몇 칸 내려갔죠? 하나, 둘 해서 8,2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는 몇 칸만 몇일까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그러면 X좌표는 이겠죠. 0,0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몇 칸 내려갔죠? 하나, 둘, 셋, 넷. 4칸 내려갔으니까 2,4가 되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음수좌표도 존재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너무 크네요. 마이너스 2,5가 5를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좌표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면 방향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좌표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0,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간 칸의 횟수가 아니라 왼쪽으로 간 칸의 횟수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하나, 둘 여기겠죠. 그리고 Y좌표는 0,0으로부터 아래 방향으로 이제 간 횟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이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좌표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 좌표는 존재하지 않는 좌표가 아니라요. 존재하지만 모니터 상에는 보이지 않는 좌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점을 마이너스 2,5에다 찍어 놓고 이 점을 만약에 평행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보이겠죠. 마이너스 2,에 찍은 점이.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쉬운 개념이라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프로세싱에서 그릴 수 있는 기본 도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 두 번째 선, 네 번째 사각형, 세 번째 사각형, 네 번째 원인인데요. 점은 그냥 픽셀 하나 찍는 걸 점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점을 찍을 때는 포인트하고
XY 좌표, 픽셀의 좌표를 써주시면 되고요. 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죠? 점을 두 개를 찍은 다음에 그걸 연결을 한 게 선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이랑 두 번째 점의 좌표를 그냥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가 되는 거겠죠? 네. 사각형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xy 그 사각형의 위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의 폭, 사각형의 넓이를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각형을 화면에 이 위치에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뭐 이게 요 정도 크기의 스크린이 있다 그러고 사각형을 여기에다 그리고 싶다 그러면 사각형의 왼쪽 코너점이 x, y이고요. 가로의 너비가 width, 세로를 heighth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렉탱글의 위치 기준이 왼쪽 위에 코너죠. 왼쪽 위에 코너점이죠. 근데 이 코너점, 위치 기준은 코너점에서 센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센터로 바꿀 수 있는 함수가 제공이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실 거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사각형의 위치를 정의를 할 때 왼쪽 코너 기준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 x, y 순서대로 써주시고 원의 너비, 원의 높이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도 마찬가지로 뭐 원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화면이라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에 중심 좌표가 x, y인 거고 요 가로 폭이 width이고 요 세로 폭이 heighth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사각형이랑 원을 그릴 때 좌표 차이가 좀 있죠. 사각형은 왼쪽 코너를 기준으로 그리고 원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린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형의 기준점을 바꿀 수 있는 그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렉트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렉트 모드는 이제 센터랑 코너가 있는데요. 사각형의 이제 디폴트 모드는 뭐였던 거죠? 코너였던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각형을 그릴 때 왼쪽 코너를 기준으로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싶다 하면 그 사각형, 그리고 싶은 사각형 바로 위에다가 렉트 모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는 모드를 대문자로 써주시면 돼요. 지금 대문자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센터라고. 그리고 주의하실 게 렉트 모드, 만약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제 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항상 대문자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온 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왔고요. 네. 그리고 일립스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의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일립스 모드에서도 이제 일립스 쓰고 모드 쓰는데 첫 번째 이제 글자가 M이 이제 대문자고요. 그래서 센터 모드로 그릴 수도 있고 코너 모드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프로세싱을 여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기본 도형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포인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포인트 하고 50, 50 하면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창의 가운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확대해서 보면 네, 점이 찍혀 있죠. 작은 점이 한 개를 더 찍어볼까요? 포인트
75,75 실행을 하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돼요. 코드가 실행이 돼요. 실행을 하면 두 개의 점이 찍혀 있죠. 50,50이랑 75,75에. 네.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그리고 좌표 두 개를 그릴 건데 50,50이랑 75,75의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까 찍은 그 두 점을 잇는 선이 하나가 그려졌죠. 그리고 어떤 함수나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그 명령어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돼요. 이 세미콜론은 사람 언어에서 마침표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컴퓨터는 이 줄을 기준으로 이제 한 문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이제 줄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랑 이 코드랑 같은 코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컴퓨터는 이 두 개를 똑같이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탭으로 이렇게 살짝 들여 쓰는 것도 똑같이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를 줄을 올리고 실행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실행이 됐겠죠. 네. 렉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렉트를 그리기 전에 지금 여기 캔버스가 너무 작죠? 이 코드의 결과가 실행되는 부분을 캔버스라 그러는데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키우려면 사이즈라는 함수를 실행하시면 돼요. 사이즈라고 쓰고 내가 원하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00, 300짜리의 캔버스가 생성이 됐겠죠. 렉탱글 한번 그려볼게요. 렉트 하고 200, 100에다가 가로 50, 세로 20으로 렉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렉탱글이 하나 그려졌죠. 원도 한번 그려볼게요. 일립스 하고 100, 250에 70, 20, 70, 100 이렇게 그릴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기본 도형들을 다 그렸고요. 렉탱글 보시면 지금 왼쪽 코너점을 기준으로 그린다 그랬죠? 그러면 200, 100은 어디 위치겠어요? 여기 가운데 점이 아니라 왼쪽 코너점이 지금 200, 100인 거겠죠? 그쵸? 그런데 얘를 렉탱글의 모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른 말로 렉탱글이 그려지는 기준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기준점을 바꾸고 싶은 렉탱글 바로 위에다가 렉트 모드, 아까 배운 렉트 모드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드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센터. 그래서 실행을 하면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렉트 모드를 바꾸게 되면 200, 100의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겠죠. 렉탱글의 가운데. 네.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렉탱글을 또 그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이후에 그리는 렉탱글들은 센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코너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렉트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렉트 하고 300, 150, 200 하고 10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0, 200이 이 가운데 위치가 되겠죠. 왜냐면 렉트모드의 렉트모드라는 함수의 성격은 어떻냐면 렉트모드 아래에 있는 모든 렉탱글에 대해서 모드를 다 센터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그려지는 렉탱글을 다시 센터가 아니라 코너로 모드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 렉트 바로 위에다가 렉트 모드를 한 번 더 실행하는 거죠. 코너.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째 렉탱글은 코너를 기준으로 다시 그리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도형을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 얼굴을 기본 도형으로 그리셔도 되고, 본인이 기르시는 멍멍이를 그리셔도 되고요. 옆 사람 얼굴을 그리셔도 되고, 간단하게 한번 캐릭터를 그려보세요. 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잘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요. 코드 작성하시면서 보통 처음에 많이 이제 범하는 실수가 여기 끝에 부분에 세미콜론을 많이 빼먹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세미콜론을 빼먹으면 에러 메시지를 찍어줘요. 아랫부분에 찍어주는데 요 아랫부분을 뭐라 그러면 로그 창이라 그래요. 로그 창에 에러 메시지를 찍어줘요. 그래서 보시면 missing a semicolon이라고 써있죠. 세미콜론 빠졌다. 이 메시지를 보시면 이제 세미콜론이 없는 부분에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되게 힘들죠. 정확한 위치에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게 되게 힘든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화면에서 만약에 화면의 중간에다가 어떤 도형을 하나 그리고 싶죠.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중간은 되게 찾기 쉽죠. 200만 그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에다가 이 문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간에 200만 150이니까 왼쪽으로 어느 정도 가고 위로 어느 정도 가겠죠. 뭐 대충 어림짐작으로 얘가 만약에 가위로
100이라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한 50 가야 되고 위로는 한 55 정도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충 150분나 105 정도가 되겠죠. 하시는데까지 저장하시고요.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하시는 데까지 다 같이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는 방법은 잘 보세요. 프로세싱 위에 메뉴에 보시면 파일에 저장 누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드셔서 이제 남은 11주 동안 계속 그 자기 이름의 폴더에만 저장을 하세요. 되도록 이제 폴더 이름을 지을 때 영어로 지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한글로 지으셨을 때 맥에서 작업하던 걸 윈도우즈로 가져가시면 한글이 다 깨져요, 파일명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로 다 한글명 파일을 지정을 하시고요. 폴더명이나 뭐 파일명 다 영어로 지정을 하시고 week to 프렉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경로에 가셔서 보시면 폴더 형태로 이제 프로젝트가 저장이 돼요. 이 폴더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케치 폴더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싱과 관련된 모든 작업이 이 스케치 폴더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뭐 내가 로드하고 싶은 이미지 파일도 이 스케치 폴더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스케치 폴더를 기준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작성한 코드가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걔는 그 스케치에 관련된 세팅 프로그램인데, 그 세팅 그 파일인데, 걔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사실. 걔는. 저장은 커맨드 S 누르셔도 돼요. 커맨드 S 누르셔도 되고, 그냥 저장 누르시고, 경로 설정하시면 돼요. 경로 설정해서 이걸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수업 따라 하실 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설명 드릴 때는 설명만 들으시고요. 항상 설명 끝나고 실습하는 시간 드리니까, 설명할 때 이제 따라하면서 하시면 무조건 놓치세요. 그래서 설명할 때 설명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실습 시간 드릴 때 중간중간에 이제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는데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얘기하면서 친해지셔야 같이 이제 빨리 느는 거니까 도와가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원래 조별로 자리를 짜드렸는데 이제 조별로 못 앉으신 분들은 이제 후반부터 조별로 다시 자리 이동해서 수업 이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부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도형을 그리거나 컴퓨터한테 뭐 위치를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림잡아서 뭐 오른쪽 아래에다 그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한 위치를 이제 좌표로 얘기를 해줘야 됐던 거죠. 그래서 픽셀의 정확한 위치가 XY 좌표값이었고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XY 좌표값이죠.
색깔에도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뭐냐면 두 개의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이고요. 두 번째는 RGB예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색을 표현을 하는 거냐면 흑백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레이스케일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만약에 어떤 도형에다 적용을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렸던 렉탱글을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그리고 싶다 하면 그 렉트 바로 위에다가 fill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fill이라고 fill이라고 실행을 하고 안에다가 이제 괄호 안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0이라는 숫자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블랙을 의미를 해요. 만약에 어떤 도형을 화이트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 도형 바로 위에다가 fill 255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0은 가장 어두운 색깔이고 255는 가장 밝은 색깔인 거겠죠. 어떤 도형의 색깔을 바꿀 때. 만약에 fill 125를 해주고 아래에다가 렉트를 그리게 되면 그 렉트는 무슨 색이 될까요? 회색이겠죠? A 맞나요? 인가? 아무튼간 회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숫자를 표현을 할 때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숫자로 이제 색깔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흑백을 표현을 할 때는 숫자를 하나만 써주셔도 되는데 컬러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빛의 삼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를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어떤 도형을 레드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255 쓰고 0, 0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린은 0, 255, 0. 블루는 0, 0, 255. 그냥 레드, 그린, 블루를 순서대로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255, 255, 255는 무슨 색깔일까요? 빛의 삼원색을 다 더하면 흰색이겠죠? 000은 반대로 검은색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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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케일이랑 RGB 동시에 입력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어떤 렉트를 그릴 때 150, 150에다가 80, 80으로 그렸어요. 렉트를 하나 그렸는데 렉트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바로 위에다가 fill하고 125 해주면 렉탱글이 그레이가 되겠죠. 근데 얘를 도형을 하나 더 그리는데 렉트하고 이번에는 50, 50에다가 30, 100으로 렉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게 되면 두 번째 그린 렉탱글도 fill이 125가 돼버렸죠. fill도 렉트 모드랑 마찬가지로 fill 아래에 있는 모든 도형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렉탱글은 그레이스케일이 아니고 RGB로 이제 색깔을 만들고 싶다 하면 그 도형 바로 위에다가 그냥 원하는 RGB 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쓰시면 돼요. 굳이 색깔에는 뭐 그레이스케일을 썼을 때 그레이스케일만 써야 된다. 반대로 뭐 RGB를 썼을 때 RGB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제약 없이. 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더 드리면 색상에는 RGB와 그레이스케일도 있지만 알파라는 이제 수치도 있는데요. 알파는 뭐냐면 어떤 도형의 투명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숫자를 입력을 하고 125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레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다 숫자를 하나만 더 입력을 하게 되면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숫자를 하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투명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fill하고 125, 80을 하게 되면 반투명보다 좀 더 투명한 회색이 되겠죠, 도형이.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투명도를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RGB의 투명도도 바꿀 수 있어요. RGB 숫자 3개를 써주시고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넣어주시면 이제 투명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RGB의 투명도가. 그래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흐릿한 녹색이 되겠죠. 00255, 255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0, 0, 255. 얘랑 똑같은 거겠죠? 어차피 알파 값이 최대 값이라 그러는 거면 투명도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요 002525랑 0025랑은 같은 색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을 이용해서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데요. 필을 가지고만 이제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트로크로 도형의 외곽선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필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안에 색칠해지는 부분을 필이라 그러죠.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외곽선, 이제 테두리선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었죠. 얇은 검은색으로. 근데 이 검은색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스트로크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로크의 색깔을 바꾸고 싶은 도형 바로 위에다가 실행을 하시면 돼요. 스트로크하고 RGB를 쓰거나 그레이스케일을 쓰거나 그레이스케일 알파를 이제 그레이스케일 RGB 알파를 쓰시거나 하면 되는 거죠. 외곽선의 색깔을 바꿀 수 있고요. 굵기도 바꿀 수 있어요. 굵기는 스트로크 웨이트라고 이제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라고 말씀드렸죠. W 스트로크 웨이트하고 굵기 10픽셀의 이제 굵기로 도형을 그리는 거겠죠. 외곽선의 도형을. 외곽선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노 스트로크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노 스트로크 아래에 있는 모든 도형의 이제 외곽선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원하는 도형을 그려보세요. 원하는 색깔을 적용을 해서. 그런데 도형을 그리시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죠. RGB 색깔을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정작 원하는 색깔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고를 수 있냐, 되게 좀 막막하실 것 같은데 도구에 보시면 색상 선택, 프로세싱 3.0 같은 경우에는 색상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2.0 같은 경우는 컬러 셀렉터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원하는 이제 색깔을 찍으시고 오른쪽에 이제 원하는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색깔에 대해서 RGB 값을 반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 RGB의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색깔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2, 4, 5. 그래서 네, 렉탱글의 색깔이 바뀐 거 보이시죠? 네.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원하는 도형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네. 원하는 좌표를 찍을 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걸 늦게 알려드리면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서 빨리 알려드릴게요. 프로세싱에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는 모드가 그냥 런이 있는데 런 말고 트위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트위크 모드는 프로세싱 3.0부터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요. 2.0 실행하시는 분들은 트위크 모드가 없어요. 3.0으로 3.0에서 코드를 실행을 하면 변수 조정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실행하시는 분들은 트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 먼저 세이브를 하고 트위크를 하라네요. 세이브를 먼저 한번 하고 변수 조정하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네, 이렇게 될까요? 트윅 모드는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바로 쓰실 수 없을 것 같고, 먼저 보여드리면 어떤 건지. 트윅 모드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원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색깔 자체를 누르면 슬라이더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능이죠. 2에서는 노가다로 모든 픽셀들을 다 이제 정지했다가 런했다가 해야 되는데 3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그냥 어림 잡아서 한번 위치를 맞춰보세요. 지금 그걸 연습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밤에 오시면 핑크 모드로 실행을 안 하셔도 내가 원하는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작에 도형을 정확한 위치에 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정확한 위치에 내가 도형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연습하는 마음으로 라인 색깔은 어떻게 바꾸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라인도 스트로크 바꾸시면 돼요. 물각선 바꾸는 함수로 라인 색깔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본 도형만 가지고 그리니까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움말, 영어로는 레퍼런스로 돼 있을 거예요. 헬프도 돼 있을 거예요. 헬프 메뉴 가셔서 레퍼런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퍼런스 페이지로 가시면 그릴 수 있는 기본 도형들이 다 제공이 돼요. 2D 프리미티브스가 이제 그릴 수 있는 2D 기본 도형들이고요. 보시면 일립스, 라인, 뭐 렉탱글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아크, 쿼드,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크 같은 경우에는 코를 그릴 수 있어요. 각도로 입력을 하면 위치와 각도로 입력을 하면 호를 그릴 수 있고요. 쿼드는 4개의 점을 찍어서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라 임의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게 쿼드고요.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점을 3개를 찍어서 그리는 도형이 되겠죠. 그래서 점 3개 좌표로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x1, y1, x2, y2, x3, y3 순서대로 쓰면 트라이앵글을 그려주는 거죠. 레퍼런스 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도움말에 레퍼런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좀 쓰시기 어려운 함수긴 한데 vertex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한번 좀 익숙해지시면 써보세요. begin shape, end shape를 기준으로 원하는 vertex를 다 찍어요. 그래서 뭐 원하는 이런 도형을 다 점을 찍은 다음에 fill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모양대로 색깔을 입힐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 도형에다가 vertex를 입력하면. 네, 전반부까지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이랑 이제 색깔 바꾸고 뭐 도형의 모드 바꾸고 이제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봤고요. 후반부에 이제 배울 내용은 변수라는 이제 컨셉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변수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담는 양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컴퓨터를 사시면 램이 달려있죠. 그래서 램이 되게 많이 달려있을수록 컴퓨터가 비싸잖아요. 보시면 램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데 뭐 제 거에는 4기가 램이 4개가 달려있나 그럴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램이 달려있는데 램에는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양동이 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이 변수는 뭐냐면 이 여러 개 있는 양동이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걸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요 양동이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양동이들이 메모리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게임을 실행을 하거나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을 표시를 하거나 운영체제를 실행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 양동이들을 이용을 해요.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저장소들을 이용을 하는데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넣다 뺐다 이제 불러와서 이제 쓰고 이제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빌려오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변수를 선언한다 그래요. 양동이를 빌려오는 거죠. 시스템으로부터.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양동이를 빌려올 때, 변수의 용도를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변수의 종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종류는 뭐냐면, 변수에 이제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를 하나 이제 선언을 했어요. 시스템으로부터 양동이를 빌려왔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양동이를. 그런데 빌려올 때 정수형 데이터를 담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빌려오게 되면 그 양동이에는 정수형만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가 뭐가 있죠? 1, 100, 마이너스 20, 762 이런 것들이 정수죠. 소수점 붙지 않는 딱 떨어지는 수를 정수라고 하는데 인트형 만약에 어떤
변수를 이제 정수형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 정수형 양동이를 빌려오게 되면 거기 안에는 정수형 데이터만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변수를 실수형으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양동이를 이제 실수 형태로 빌려오게 되면 그 양동이에는 실수만 넣을 수 있어요. 영어로는 float이라고 하고요. 실수는 어떤 거죠? 이 위에 있는 숫자들에 점 붙은 게 실수죠. 그래서 1.2, 3.14, 195 뭐 이런 것들이 실수겠죠. 마이너스 0.02 이런 것들이 실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실수는 정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수는 실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전자랑 후자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정수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정수가 2는 정수죠. 소수점 안 붙은 숫자니까 정수를 실수로 표현하려면 2.0으로 쓰시면 되죠. 반대로 만약에 실수가 3.14가 있어요. 얘를 정수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없어져야 되죠.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3.14랑 3이랑 같은 수인가요? 같은 수 아니죠. 그래서 정수를 실수로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정수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예외적인 이제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그래서 정수는 실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실수형 변수에다가 정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형 양동이에다가 정수 데이터를 여기다가 1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2도 저장할 수 있고요. 300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인트형 변수에는 1.2를 저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1.2를 인트형 변수에다 저장을 하려면 소수점을 날려버려야 돼요. 소수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형변환이라 그래서 자료형을 변환해야 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크게는 가장 많이 쓰이게 될 변수가 정수형 변수랑 실수형 변수를 처음에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거 외에 이제 불린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불린이라는 변수는 만약에 어떤 메모리의 한 부분을 이제 불린이라는 변수 형태로 빌려오게 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참이랑 true, 그다음에 false, 거짓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데이터를 두 개만 넣을 수 있는데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지금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지만 나중에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배우실 때 이 불린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랑 거짓만 넣을 수 있는 변수를 불린 변수라고 하고요. 문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변수도 선언할 수 있어요. CHR, 캐릭터의 줄임말이죠. 여기에는 A, B, 스페이스바도 넣을 수 있고, 뭐가 있죠 또? 슬래시, 점, 이런 특수문자, 이제 글자 하나를 넣을 때, 이제 문자형 변수로 선언을 해서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문자열로도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요 ABC 문자에 여러 개의 문자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1열의 문자를 저장을 하는 게 이제 문자열형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데. 초반에는 아마 주로 불린도 많이 안 쓰시고 인트랑 플롯만 주로 쓰실 거예요. 도형을 그리실 때는 인트랑 플롯.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 변수 선언하는 건 뭐라 그랬죠? 메모리로부터 저장 장소, 양동이를 빌려오는 거라 그랬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먼저
변수의 자료형, 변수에 담을 이제 데이터의 종류를 먼저 써주시고요. int라고 쓰고 그 다음에 바로 띄어 쓴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int x 세미콜론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서 int형 변수 x를 하나 불려오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업데이트하고 바꾸고 불러오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수형 변수로 선언할 때는 이제 플롯 실수라고 쓰고 이제 변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y라는 실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실수형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코드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던 코드 구조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코드 구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네,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는 그냥 기본 도형을 그릴 때 처음에 사이즈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캔버스의 크기를 정하고 이제 원하는 도형을 순서대로 그렸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썼던 이 코드의 구조는 정지해 있는 이미지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인터랙션을 구현을 한다든지 이미지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현하는 모드로는 이제 구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틱 모드라 그래요. 스태틱 모드라 그래요. 스태틱 모드. 그런데 스태틱 모드에서는 정지한 이미지만 그릴 수 있지만 다이나믹 모드라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움직이는 이미지나 인터랙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상호작용을 이제 하는 그런 코드를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이나믹 모드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려면 두 개의 틀이 있는데요. 어떤 틀이냐면 첫 번째 틀은 셋업이라는 틀이고요. 두 번째 틀은 드로우라는 틀이에요. 그래서 틀의 시작과 끝은 요 꺽쇠가로 있죠. 꺽쇠가로 열고 닫고를 기준으로 이제 요 틀의 시작과 끝이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2, 3, 4, 5 라인에 있는 이 코드들은 셋업 안에 있는 코드들이겠죠. 셋업 틀 안에 있는 코드. 그래서 셋업에는 보통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하냐면 초기화와 관련된 이제 함수들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도 초기화랑 관련된 이제 코드겠죠. 그래서 셋업에다가 셋업 틀 안에다가 이제 사이즈 함수를 실행을 했고요. 드로우 함수에는 어떤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냐면 움직임을 주고 싶은 코드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let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렉트의 XY 좌표랑 미드랑 헤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미동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렉트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배운 변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먼저 쓰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겠죠. 변수를 이제 XY를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셋업 틀 안에서 뭘 하고 있죠? X에다가 400을 넣어주고 있어요. Y에는 300을 넣어주고 있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만약에 이 등호가 써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400이 X 안으로 들어가는, 저장이 되는 그런 코드 명령문이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300이 Y에 저장이 되는 그런 명령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X라는 변수 안에는 30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Y라는 변수에는 400이네요. 300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의 첫 번째 라인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원래의 이제 X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400이죠.
400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x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401이 돼요. x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라인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숫자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넣어준다. 원래 숫자 400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넣어주면 401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코드는 뭐냐면 새로운 함수인데 백그라운드라는 함수예요. 얘는 뭐냐면 배경색을 원하는 색깔로 칠해줄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라고 실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이든 RGB든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렉탱글을 그렸어요. 렉탱글을 그릴 때 잘 보세요. 우리 원래 XY에다가 원하는 위치 숫자를 넣어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변수를 바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변수를 넣어주게 되면 렉트 XY 30, 30이라고 지금 이제 코드가 써있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 렉트 401, 300, 30, 30이 들어가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렉탱글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보이시죠? 다시 실행해 볼까요? 렉탱글이 400에서부터 400, 300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리면 셋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화에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런 버튼을 눌렀을 때 최초에 한 번만 실행이 돼요. 사이즈 x는 400, y는 300 한 번씩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드로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지금 라인이 있죠. 이 4개의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1, 2, 3, 4 실행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 2, 3, 4 다시 돌아가서 1, 2, 3, 4 1, 2, 3, 4 이 프로그램이 요 캔버스가 꺼질 때까지 계속 무한해서 반복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렉탱글이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보시면 처음에 x는 400이었죠. 셋업에서 400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400에 넣어줬으면 401이 되겠죠. 401, 300, 30, 30에다 렉탱글 그렸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401을 402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402, 300, 300에 이제 그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403으로 증가를 해서 403, 300, 30, 30에 이제 렉탱글을 그리는 거죠. 그 결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렉탱글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X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Y방향으로도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Y에 1을 더해서 넣어주면 드로우 한번 이제 라인이 실행이 될 때마다 Y랑 X가 1씩 늘어나겠죠. 이를 실행을 하게 되면 Y좌표도 같이 늘어나면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하겠죠. 만약에 더해서 넣는 수를 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 방향이 바뀌겠죠? 숫자의 크기를 바꾸면 0.1 그러면 속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같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제 코드를 그대로 한번 똑같이 따라서 쳐보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직접 보면서 치시는 게 연습이 더 많이 되니까 직접 한번 보면서 이 순서대로 쳐보세요.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변수를 x는 인트 형태로 이제 선언을 했고 y는 플롯 형태로 선언을 했는데 얘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둘 다 플롯으로 하셔도 되고 둘 다 인트로 하셔도 되고. 네, 상관없어요. 대부분 이제 0.1을 더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트를 하거든요. 인트는 소수점이 적용이 안 되니까. x, y 이제 x, y 변수 말고 크기랑 위드랑 헤이트를 위해서 변수를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위드랑 헤이트를 이제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줄일 수도 있겠죠. 가령 인트 w를 인트 h로 해서 w를 이제 로 한번 시작될 때마다 h까지 시킨다든지 h를 뭐 이동 방향을 이제 변수를 가지고 바꿀 수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C라고 하나 인트형 변수를 선언을 하고 C에다가 0을 넣고 C를 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C에 점이 플로텀 변수로 해서 그러면 분명이네.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렉탱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C를 위드에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위드가 점점 커지겠죠. 변수를 한번 렉탱글에 XY 위드 헤이트에 다 넣어보시고 필에다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럼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색깔도 변할 수도 있고 위치가 변할 수도 있고 필이 변할 수도 있고.
얘는 뭐 크기를 고정하고, 크기가 아니라 그 위치를 고정하고 크기만 바꾸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그럼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하시던 데까지 저장하시고요. 화면 보세요. 변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보세요. 저장하시고. 네. 변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가 있어요. 전역 변수는 영어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베리어블. 지역 변수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은 코드에서 글로벌하게 쓰이는 변수를 의미할 거고, 로컬은 그냥 그 지역 안에서, 로컬 안에서만 쓰이는 변수를 의미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되면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는 거죠. 전역 변수는 어디에다 선언을 하냐면 셋업이랑 드로우 위에다 선언을 했죠. 코드가 다이나믹 모드가 시작되기 전에 위에다가 선언을 했어요.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코드의 모든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셋업에서도 x, y에 접근을 하고 있고 드로우에서도 x, y에 접근을 하고 있죠. 전역 변수로 선언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다 이제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변수를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하면 이제 코드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셋업 위에다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셋업 안에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요 int x랑 float y는 셋업의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셋업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셋업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에다가 400을 넣고 y에다 300을 넣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드로우에서 만약에 x에 접근을 하려 그러면 이 x는 없는 변수라고 인식을 해요. 왜냐면 이 int x는 셋업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지역 변수라면.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이 잘 되는지. 실행을 하면 컴파일 에러가 뜨죠. x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x를 지금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드로우 안에서는 x를 찾을 수도 없고 전역 변수로 선언된 x도 없고 지금 x가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접근할 수 없다라고 컴파일 에러를 아래 로고 창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에 접근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요 int x를 셋업에서 여기 셋업 위로 올려줘야겠죠.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할 수 있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제 개념이었고요. 프로세싱에서 이제 제공하는 시스템 변수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시스템 변수는 뭐냐면 프로세싱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그 변수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는 변수들을 시스템 변수라고 하는데요. 시스템 변수는 뭐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width랑 height가 있어요. width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사이즈 실행을 하죠. 사이즈 실행을 해서 이제 캔버스의 크기를 바꿔주는데 width는 뭐냐면 사이즈의 가로 크기를 저장을 해줘요. height는 뭐냐면 사이즈의 이제
세로 크기를 저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800, 600으로) 캔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화면 중간에다가 일립스를 하나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width라는 시스템 변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width랑 height를. width랑 height 시스템 변수를 써서 화면의 중간에 일립스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시스템 변수는 그 시스템 변수를 입력을 할 때 색깔이 요 마젠타 색깔로 바뀌어요. 밝은 분홍색이라 그러네요. 핫핑크. 마젠타 색깔로 바뀌면 이제 시스템 변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시스템 변수는 변수로 선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프로세싱 시스템 상에서 이걸 시스템 변수로 사용하겠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int라고 하고 with라고 선언을 하면 제대로 이제 이 with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변수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원래 용도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with 시스템 변수, height 시스템 변수가 있었고요. 마우스 X랑 마우스 Y 시스템 변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마우스의 현재 좌표를 저장을 해주는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하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도형을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일립스를 하나 더 그릴 건데 X좌표에는 마우스 X를 써주고요. Y좌표에는 마우스 Y를 써줘서 가로 10, 세로 20짜리에 원을 그리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XY 좌표에만 넣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도 넣을 수 있겠죠? 렉탱글의 width랑 렉탱글의 height에다가 마우스 XY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우스를 따라서 렉탱글의 크기도 변화하겠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 XY 시스템 변수를 쓸 수 있고 프레임 카운트,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카운트는 뭐냐면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임 레이트는 뭐냐면 1초에 드로우 함수가 실행되는 횟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드로우 이제 틀 안에 코드가 이제 세 줄이 있다 그러면 이 세 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반복해서 실행되는 횟수를 일컬어서 프레임 레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초에 이 세 개의 라인이 60번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는 60인 거죠. 프로세싱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6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레임 레이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먼저 프레임 레이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변화를 보려면 도형에다 애니메이션을 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에 한번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일립스가 있어요. 이 일립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일립스가 있는데 이 일립스는 1초에 몇 픽셀을 이동할까요? 프로세싱의 기본 프레임 레이트, 기본적으로 이제 드로우 함수가 실행되는 횟수는 몇 번이라 그랬죠? 1초에 실행되는 횟수는 60번이라 그랬죠? 그럼 1초에 x는 x 플러스 1 60번 실행되고 일립스도 60번 실행되는 거죠. 그럼 1초에 결과적으로 일립스가 오른쪽으로 60픽셀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숫자가 2라 그러면 1초에 x는 x 플러스 2가 60번 실행이 되니까 120픽셀만큼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10으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졌죠. 왜 그러냐면 드로우 함수가 1초에 이제 10번밖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초에 10픽셀씩만 이동을 하는 거죠. 프레임 레이트가 그런 의미인 거죠. 자, 프레임 레이트를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60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죠. 1초에 이 라인이
60번 실행되고 이 라인도 60번 실행되기 때문에 30으로 줄이면 300으로 늘리면 더 빨라지고 30으로 줄이면 반으로 줄어들겠죠. 프레임 레이트 이해되시죠? 네.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함수도 있고요. 지금 요 형태는 함수의 형태고요. 변수의 형태도 있어요. 시스템 변수. 시스템 변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젠타 색깔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 LL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어떤 변수가 지금 어떤 변수를 저장을 하고 뭐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프린트 LN 하고 거기에다 변수를 써주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아래 로그 창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를 찍어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0으로 세팅을 했지만 항상 30으로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스템 이제 리소스의 상태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프레임 레이트 시스템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현재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출력을 해줄 때 되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화면에 파티클 한 몇만 개를 뿌려줘요.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이 느려지겠죠. 얼마나 느려지는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출력을 해주기도 하죠. 네. 프레임 레이트라는 시스템 변수가 있고요. 프레임 카운트는 뭐냐면 요 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최초의 이제 프레임 카운트는 0이고요. 드로우 함수가 10번이 실행이 되면 프레임 카운트는 10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드로우 함수가 실행된 횟수를 이제 프레임 카운트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키 변수는 뭐냐면 키보드를 눌렀을 때 그 키보드 정보를 이제 키라는 변수 안에다 넣어주고요. 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방향키를 눌렀을 때 그 방향키 정보를 넣어주고 뭐 시프트나 엔터키를 눌렀을 때도 키 코드에 저장을 해주고요. 키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저장해주는 그런 시스템 변수고요. 그래서 시스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이제 어떤 도형의 좌표에 넣어주게 되면 마우스로 따라다니는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일립스를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겠죠. 셋업 드로우 틀 말고 새로운 틀을 또 쓸 수가 있는데요. 어떤 틀이냐면 마우스 프레스라는 틀이에요. 마우스 프레스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마우스가 클릭이 됐을 때만 실행이 돼요. 드로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 버튼을 누르고 나서 계속 반복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마우스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클릭을 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그런 틀인 거죠. 그래서 이 마우스 프레스를 가지고 구현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그리다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만 회색의 일립스를 그리는 게 보이시죠? 마우스 프레스 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마우스 변수를 가지고 뭐 클릭할 때마다 도형이 나타나게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는 렉탱글을 그리다가 클릭할 때만 일립스를 표현을 한다.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클릭할 때마다 색깔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변화하는 방금 보여드렸던 시스템 연두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히 쓸 변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문모에 맞게 찾아서 쓰시면 바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들 잘하고 계신데, 어, 만약에 백그라운드를 셋업 함수가 아니라 드로우 함수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드로우 함수에다 백그라운드 함수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도형을 그리려고 했더니 한번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죠. 왜 그러냐면 백그라운드 함수라는 게 화면 전체에다가 색깔을 한번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한번 계속 덮어주고 있는 거죠. 드로우 함수에서 계속 덮어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우스 프레스를 했을 때 일리프를 한번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표시되고 나서 바로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가려지겠죠. 지워지겠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계속 이제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일립스가 있는데 마우스 프레스에다가 백그라운드 함수를 실행을 해주면 따라다니다가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빨간색이 되겠죠. 백그라운드가. 이런 식으로도 마우스의 데이터를 쓸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마우스 인터랙션을 여기까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난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하시던 데까지 저장하시고요. 화면 보세요. 난수는 어떤 거냐면 난수는 일종의 함수인데요. 어떤 함수냐면 두 개의 이제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 숫자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발생시켜 주는 걸 난수 함수라고 해요. 영어로는 랜덤이라고 쓰시고요. 랜덤 0, 100을 하게 되면 0이랑 100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수를 하나 발생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20.10이 되든 뭐 17.9, 99.9 뭐 이런 숫자들이 랜덤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랜덤한 숫자를 가지고 재밌는 도형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수를 사용을 할 때는 난수라는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숫자 사이에는 임의의 실수를 발생을 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랜덤의 결과를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저장을 하기 위한 변수를 실수의 형태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지금 y를 플롯이라고 선언을 해서 이제 랜덤으로 어떤 랜덤한 숫자를 발생을 시켜서 y에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x에다가 랜덤 0,300 얘는 가능할까요? 랜덤이라는 함수는 0이랑 300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를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럼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플롯이 발생을 하겠죠. 플롯을 x에다 넣으려고 했더니 x는 정수현 변수라서 얘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는 0이랑 600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숫자를 발생을 해서 y에 넣어준 다음에 걔를 가지고 렉탱글을 그려주는 코드죠.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x좌표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y좌표에는 막 떨리는 게 보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드로우 한 번이 실행이 될 때마다 0이랑 600 사이에 있는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y에다 넣어주고 그 y를 가지고 렉탱글을 그리니까 y의 좌표가 랜덤하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x에도 한번 랜덤한 수를 넣어 볼게요. 0이랑 800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cannot convert from float to int라는 에러가 뜨죠. 랜덤이라는 함수는 플롯을 발생을 하는데 int에다 못 넣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한 가지 편법이 있어요. 플롯 데이터를 int로 바꾸시려면 평변환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캐스팅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료형을 바꾸고 싶은 데이터 바로 앞에다가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라인은 어떠한 걸 의미를 하냐면 이 코드는 0부터 800 사이 있는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서 인트로 바꾼 다음에 엑셀로 넣어주는 거죠. 라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잔상이 그대로 남겠죠, 화면에. 계속 하얀색으로만 표현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컬러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C를 만든 다음에 C에다가 마찬가지로 랜덤 함수를 실행을 해서 한번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fill을 안 했네요. fill C 해주면 화면에 이제 랜덤한 색깔로 렉탱글들이 채워지겠죠. 이쪽에서 그러면 랜덤한 크기의 랜덤한 색깔로 렉탱글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까지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난수 함수를 가지고 패턴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화면의 임의의 위치에다가 임의의 크기로 렉탱글을 그려보셔도 되고, 위치를 고정한 다음에 크기를 랜덤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재밌는 패턴들이 나오겠죠. 지금 그레이스케일로 랜덤한 컬러를 만들고 있는데 RGB로도 이제 랜덤한 컬러를 만들려면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하겠죠. C1, C2, C3 이런 식으로 같은 자료형의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쉼표로 그냥 선언을 하셔도 돼요. 연속적으로 3개의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된 거죠. C1에 랜덤한 숫자를 하나 넣고 C2에도 한번 해볼까요? C2에 랜덤한 숫자를 넣고 C3에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C1, C2, C3를 가지고 fill을 하면 랜덤한 RGB로 적용이 되겠죠. C4 해서 알파 값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지금 랜덤을 다 실행을 한 다음에 인트로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데 C1, C2, C3, C4를 그냥 플로그로 선언을 했으면 테스팅 할 필요 없었겠죠. 어차피 랜덤은 플로그를 발생시키는 거고 얘를 플로그로 선언했다 그러면 바로 넣어주는 거죠.
색깔값을 입력을 할 때 0이랑 255 사이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예상할 수 없는 미미 숫자가 나와요. 0부터 255 사이에 숫자 색깔을 입력할 때 0에서 25 사이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겠다. 이건 일종의 규약 같은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일종의 약속으로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그 범위는 임의로 나중에 사용자가 바꿀 수는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숫자 말고 나는 좀 더 정밀하게 입력하고 싶다. 정밀하게 입력해도 처음에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좀 흐리멍텅하죠. RGB에다가 랜덤을 넣으니까. 색깔을 계속 뚜렷하게 표시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색깔을 표현하는 모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색깔을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RGB 모드로 이제 색깔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RGB 모드를 HSB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모드냐면 Hue, Saturation, Brightness. 그래서 색상, 채도, 밝기 모드로 색상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실행하시면 돼요. 셋업에다가 컬러 모드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요. 기본은 RGB였고 HSB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B를 하실 때 세츄레이션이랑 첫 번째가 휴겠죠, 색상. 두 번째 세츄레이션이랑 브라이트니스를 255 최대로 해주게 되면 무조건 뚜렷한 색상이 표시가 되겠죠. HSB로 컬러를 표현을 하게 되면.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